음식도 그 체질 특성을 잘 이용해야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 가운데 이제 마지막 태양인인데 태양인은 전체 인구 약 1% 미만입니다. 태양인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굉장히 진취적이고 마음이 넓어서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말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상당하게 색다른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충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태양인들은 전문직을 갖게 되면 상당한 어떤 성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이 될수록 점점 다양한 직업의 기회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태양인들은 어려서부터 음악이나 미술 같은 이런 어떤 감성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좀 해주기만 하면은 굉장히 큰 인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 좀 더 많은 그쪽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태양인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널리 지식을 배우고 또 음식도 좀 담백하고 이런 해산물을 좀 많이 먹게 되면 건강하면서 사회에 영향이 있는 동량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큰 인재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많은 투자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본다면 결국은 살아가면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결국은 체질 특성인데 이런 체질 특성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생활이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체질이 구분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현재 2000년부터 이 한방에서도 전문의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양방에서 뭐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나누는 것처럼 한방에서도 한방내과, 한방소아과, 한방부인과 뭐 이렇게 해서 총 8개의 어떤 분과 개념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사상체질과입니다. 그러니까 사상체질 전공한 전문의와 상담을 해서 체질을 구분받고 거기에 따라서 장점과 단점을 이해하고 투자한다면 상당히 뛰어난 효과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그 사람의 어떤 특성은 얼만큼 부모님과 주위 사람들이 이해하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홍준 선생님께서는 문화유산 답사기 서문에 보면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아는 만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그 특성을 이해했을 때 그 문화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체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사람의 체질 특성을 얼만큼 이해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의 장점이 무엇인지 알고 단점을 커버한다면 충분히 그 영향을 발휘해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보더라도 교육에 상당한 많은 투자를 하는데 이 교육이라는 것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는 것에만 머물지 말고 평생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정말 전문가를 뺨칠 수 있는 부분까지 발전된다면 그 사람은 어떤 회사나 어떤 연령에서도 충분한 쓰임새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받은 어떤 전문가를 좀 더 뛰어난 수준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사상체질한 이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통용되고 있는 이런 체질 이론을 여러 분야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병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다양한 직종이 근무하는데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소음인처럼 좀 조용하고 다른 아픈 사람을 이렇게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호평을 받고 또 다른 체질보다도 진급이 빠른 걸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 행정 파트에서 사람을 관리하고 또 많은 환자분들하고 대면을 해야 되는 그런 파트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소양인들이 나서서 해결을 해주는 것이 만족도가 높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잘 이해한다면 꽤 많은 트러블도 해소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꼭 트러블을 만드는 데 비해서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을 충분히 이렇게 설득해서 어루만져주는 그런 특성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부서에 맞춰서 부하라든지 아니면 상사 입장에서 그 사람 특성을 이해한다면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윗분이 좀 더 너무 적극적일 때는 아래에 있는 그 부하에 되는 사람들이 너무 소극적인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너무 적극적인 사람은 자신의 어떤 지나치게 강한 부분을 좀 뒤로 물러서서 살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입사원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어떤 그 특성을 미리미리 기록을 해놨다가 그 사람의 그 특성을 잘 이해하고 체질을 잘 파악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드린다면 사람은 각각 태어날 때 이미 체질이 서로 다르게 태어나는데 그 체질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고 그 사람마다 그 약한 부분을 보강해야 될 부분과 또 너무 지나치게 강한 부분을 좀 억제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음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말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외모라든지 체형만 보고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체질의 특성을 이해하고 체질의 어떤 체질인지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사회생활을 하고 또 직장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바로 윗부분의 어떤 체질인지를 알면은 그 사람의 어떤 장점과 그 사람이 추구하는 어떤 비전을 빨리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밑에 사람으로서 상사를 보완하는 면도 있고 또 상사의 어떤 추구하고자 하는 면을 미리미리 알아서 행동하기 때문에 좋은 인사고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윗부분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제 상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바로 올바른 체질 이해에서 출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가 되신다면은 꼭 체질부터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체질을 통해서 성공스러운 어떤 삶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상 체질에 따라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